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탈북민 진이님의 북한 식당 종업원이었던 그녀의 사연입니다. 매번 해외에 종종 있는 북한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였는데 진이님이 실제 사연을 듣고 흥미로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참 안타깝고 같은 한반도에 사는 나라가 이렇게 달라도 되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진이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이는 북한 청진의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밭도 없이 국가에서 할당받은 땅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진이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다. 진이야, 너는 집에서 쉬어라. 우리가 할 테니까.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이는 부모님의 고된 노동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풍족했다. 진이의 부모님은 북한에서 흔치 않게 다정다감한 부부였다. 그들은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모님을 보며 진이는 어른이 되면 좋은 집에 시집가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좋은 집에 시집가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진이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이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의 담당 학교 선생님이 진이를 불렀다. 진이야, 내가 북한 해외 식당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단다. 어떠니? 진이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다. 해외라니, 그것도 북한 식당이라니.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주고 먹고 자는 것도 해결해 준다더구나. 네가 원하던 대로 부모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진이는 고민에 빠졌다. 해외 파견은 처음에는 무척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3-4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진이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진이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딸아, 네가 그런 먼 곳까지 가서 고생하겠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내 말대로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한번 해보렴. 아버지의 말씀에 진이는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진이는 베트남행을 결정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향 청진을 둘러보았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출발 전날 밤 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진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부모님과 동생들이 그녀를 배웅했다. 건강하게 지내고 오너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걱정 마세요. 꼭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진이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진이는 낯선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모험의 시작이었다. 베트남에 도착한 진이는 처음 경험하는 이국적인 풍경과 문화에 압도되었다. 청진의 추운 날씨와는 달리 베트남의 습하고 더운 기온은 그녀를 당황케 했다. 이렇게 덥고 습한 곳에서 어떻게 살지? 진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북한 식당에 도착하자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민호라는 동료가 눈에 띄었다. 김민호는 진이보다 1살 많은 선배 종업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온 진이입니다. 진이가 인사를 건넸다. 어서 와. 나는 민호야. 여기서 뭐든 물어봐. 김민호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진이는 빠르게 식당 일에 적응해 나갔다. 서빙부터 주방 보조까지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그녀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진이는 자주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김민호와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그가 점차 진이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 야, 진이야. 오늘은 내가 홀 청소 다 해. 김민호가 퇴근 직전에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민호 씨 차례 아닌가요? 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아직도 막내라는 걸 모르나? 김민호의 말에 진이는 할 수 없이 청소를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진이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다. 언젠가는 이 고생이 끝나겠지. 진이는 매일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의 성실함은 다른 동료들의 눈에도 띄었다. 진이야,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한 선배 종업원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진이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이는 베트남 생활에 적응해 갔다. 덥고 습한 날씨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베트남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일이면 가끔 시내로 나가 베트남의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와, 이곳은 정말 아름답네요. 진이는 하노이의 호안키엠 호수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진이는 부모님께 편지와 함께 돈을 보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진이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다. 김민호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한국에서 온 사업가였다. 진이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진이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진이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우야, 네가 그런 먼 곳까지 가서 고생하겠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내 말대로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한번 해보렴. 아버지의 말씀에 진이는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진이는 베트남행을 결정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향 청진을 둘러보았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출발 전날 밤 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진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부모님과 동생들이 그녀를 배웅했다. 건강하게 지내고 오너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걱정 마세요. 꼭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진이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진이는 낯선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모험의 시작이었다. 베트남에서의 북한 식당 생활. 베트남에 도착한 진이는 처음 경험하는 이국적인 풍경과 문화에 압도되었다. 청진의 추운 날씨와는 달리 베트남의 습하고 더운 기온은 그녀를 당황케 했다. 이렇게 덥고 습한 곳에서 어떻게 살지? 진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북한 식당에 도착하자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민호라는 동료가 눈에 띄었다. 김민호는 진이보다 1살 많은 선배 종업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온 진이입니다. 진이가 인사를 건넸다. 어서 와. 나는 민호야. 여기서 뭐든 물어봐. 김민호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진이는 빠르게 식당 일에 적응해 나갔다. 서빙부터 주방 보조까지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그녀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진이는 자주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김민호와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그가 점차 진이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 야, 진이야. 오늘은 내가 홀 청소 다 해. 김민호가 퇴근 직전에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민호 씨 차례 아닌가요? 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아직도 막내라는 걸 모르나? 김민호의 말에 진이는 할 수 없이 청소를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진이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다. 언젠가는 이 고생이 끝나겠지. 진이는 매일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의 성실함은 다른 동료들의 눈에도 띄었다.
진이야,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한 선배 종업원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진이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이는 베트남 생활에 적응해 갔다. 덥고 습한 날씨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베트남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일이면 가끔 시내로 나가 베트남의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와, 이곳은 정말 아름답네요. 진이는 하노이의 호안키엠 호수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진이는 부모님께 편지와 함께 돈을 보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진이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다. 김민호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한국에서 온 사업가였다. 진이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진이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뭔가 달랐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진이는 그 남자에게 메뉴를 건네주려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진이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네. 이 식당의 대표 메뉴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다. 진이는 그에게 북한식 냉면을 추천했고 남자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자주 식당을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강민우였고 한국의 IT 기업 임원이었다. 매번 강민우가 오면 진이는 그를 응대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진이 씨, 북한에서 오신 거죠? 어느 날 강민우가 물었다. 진이는 잠시 망설였다.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민우의 따뜻한 눈빛에 솔직해지고 싶었다. 네, 맞아요. 청진에서 왔어요. 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 말에 진이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강민우는 진이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진이는 그에게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진이가 한 번은 말했다. 그럼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강민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김민호가 진이와 강민우의 관계를 눈치챈 것이다. 야, 진이야. 너 그 남자랑 뭐야? 어느 날 김민호가 진이를 붙잡고 물었다.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조심해.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아? 김민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진이는 두려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민우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강민우도 진이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다. 진이 씨, 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어느 날 강민우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왜요? 우리 함께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이는 갈등에 빠졌다. 강민우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가족과 동료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호가 진이를 식당 관리자에게 고발했다. 진이가 남한 사람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관리자는 진이를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너는 즉시 북한으로 송환될 거야. 진이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강민우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민우 씨, 우리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이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강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진희 씨,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진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네, 가겠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탈북 계획을 세웠다. 강민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진희의 안전한 탈북을 돕기로 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진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을 나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미안해요, 모두들. 그리고 고마워요. 진희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강민우가 약속한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준비됐어요? 강민우가 물었다. 진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요. 그렇게 그들의 위험하고도 희망찬 여정이 시작되었다. 진희는 불안했지만 강민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탈북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러 나라를 거치며 숨어 다녀야 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진희와 강민우의 탈북 여정은 험난했다. 그들은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동하며 숨막히는 순간들을 겪었다. 매 순간이 위험과 공포의 연속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괜찮아요, 진희 씨.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예요. 강민우는 힘들 때마다 진희를 격려했다. 마침내 그들은 태국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다. 진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사관 직원들은 신속하게 진희를 보호하고 한국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강민우는 끝까지 진희 곁을 지켰다. 몇 주 후 진희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왔어요. 진희가 중얼거렸다. 강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우리 드디어 해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진희는 국정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 기간 동안 강민우는 계속해서 그녀를 지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강민우는 매일 진희에게 전화를 걸어 용기를 주었다. 몇 개월 후 진희는 드디어 하나원을 나와 자유로운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강민우는 그녀를 위해 아파트를 구해놓았고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희 씨,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강민우가 제안했다. 진희는 기쁘게 동의했다. 그들은 곧 결혼식을 올렸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진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대학에 다니며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다. 강민우는 항상 그녀의 든든한 지원자였다. 당신 덕분에 저는 매일이 행복해요. 진희가 어느 날 강민우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가족들의 안전을 기도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진희가 물었다. 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강민우가 대답했다. 그들은 북한에 있는 진희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브로커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때로는 작은 금전적 지원도 할 수 있었다. 진희는 점차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진희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강민우는 그런 진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다니. 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졌다. 진희는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했고 강민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경험과 김민호와의 갈등은 가끔 그녀를 괴롭혔다. 가끔은 그때 일들이 생각나요.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진희가 어느 날 밤 강민우에게 물었다. 강민우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행복하잖아요. 그의 말에 진희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는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진이는 TV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베트남 북한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김민호였다. 그는 최근에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인터뷰에 나온 것이었다. 민호 씨, 저 사람. 제가 알아요.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진이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어떤 사람이에요? 진이는 김민호와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괴롭힘, 그리고 그가 자신을 고발했던 일까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진이 씨, 우리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이는 망설였다. 김민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그래요. 만나보죠. 그들은 김민호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들은 김민호를 마주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진희 씨. 김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진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진희 씨.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질투났고 두려웠어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의 고백을 들으며 진이는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민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진이는 조금씩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도 탈북하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옹졸하게 만들었는지. 김민호가 말했다. 진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던 거죠.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은 조금씩 화해의 길로 나아갔다. 이 만남 이후 진이는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민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진이가 강민우에게 말했다. 강민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용기 있게 해낸 거예요, 진희 씨. 이 경험은 진이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모두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나누고 이해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진이는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탈북민들이 진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한편 진이와 강민우는 북한에 있는 진이의 가족을 돕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그들은 국제구호단체와 협력하여 간접적으로 지원을 보냈고 언젠가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언젠가는 꼭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진이가 말했다. 강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 진이와 강민우는 아이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에게 양쪽 조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단의 아픔과 화해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언젠가는 통일된 한반도의 희망이 되길 바라요. 진이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그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진이의 용기와 강민우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청진에서 서울까지 한 탈북 여성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강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진이는 미소 지었다. 네,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들의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진이와 강민우는 서로를 의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다. 그들의 삶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과 강민호와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 지니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녀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에 초청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강민호의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 덕분에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지니 씨.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강민호는 매번 방송 전 지니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지니의 솔직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북한의 현실, 탈북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특히 김민호와의 화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지니 씨, 베트남에 있는 그 북한 식당을 다시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에 지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곳은 그녀에게 아픈 기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을 바꾼 곳이기도 했다. 괜찮을까요? 지니는 망설였다.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당신이 결정해요.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과거와 완전히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지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강민호와 함께 그리고 방송 제작팀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했다. 베트남에 도착하자 옛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습한 공기, 북적거리는 거리,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그 식당의 간판. 괜찮아요? 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괜찮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그들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어서 오세요. 한 종업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지니는 그 종업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도 한때 저렇게 손님들을 맞이했었다.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지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3년 정도 됐어요. 종업원이 대답했다. 지니는 미소 지었다. 저도 몇 년 전에 여기서 일했었어요. 종업원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혹시 탈북하신 분이세요? 지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주방에서 나오던 다른 종업원들도 그들의 대화를 듣고 모여들었다. 저희도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일하던 분이 탈북에 성공했다고. 한 종업원이 말했다. 지니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러분, 힘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지니는 자신이 왜 이곳에 다시 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송이 나간 후 지니의 이야기는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경험은 지니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다. 민호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니가 말했다. 강민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당신의 용기 덕분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지니와 강민호는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의 사랑과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분단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북한에 있는 지니의 가족과 연락이 닿은 것이다. 그 순간 지니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니와 강민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사실 지니님의 이야기는 비교적 다른 사연에 비해 최근 이야기인지라 마무리가 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였습니다. 현재도 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을 지니님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후에 빚어질 많은 이야기들은 앞으로 저희 들어서 세계 속으로가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지지와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되시고 차후에 또다시 전달드릴 지니님의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해주세요.